저도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백과사전처럼 참 많이 찾게 돼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래서 이랬지, 이래서 이랬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기록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만큼 됐는데 제가 블로그로 먹고 살면서 블로그로 어떤 사업을 하든 내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병원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뭐 체험단을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필요한 것들 모든 이게 기본 그거니까 그게 다 어, 이제 이게 다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되게 편해요. 편하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나 딱히 저기 뭐야 교육 안 시켜도 되고 이 책 주고 찾아보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뽑았던 번호 18번부터 시작할게요. 무한으로 키워드 만들어주는 키워드 도구들입니다. 키워드 도구들은 참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블로그 올인원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 진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이 근데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이제 약간 컴퓨터 사양이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키워드 도구를 블로그 올인원이라는 이 키워드 도구를 사용하실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오픈톡방도 있거든요. 거기에 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게 보면 네이버, 뭐 연관, 자완, 다음, 뭐 구글, 뭐, 뭐 굉장히 뭐 쇼핑 검색까지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를 넣게 되면 이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엄청 많이 뽑아줘서 키워드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키워드죠. 리얼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넣게 되면 어떤 연관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하나 고민하지 않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런 키워드를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 키워드와 관련돼서 사람들은 그와 연관된 것들을 어떤 거를 검색했을까라는 그런 도움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많은 도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블로그 올인원이라든가 리얼 키워드라든가 그러니까 키워드 마스터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가 무한정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키워드 시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이거는 키워드 시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롱테일한 키워드까지 쫙 나오거든요. 롱테일한 키워드의 단점은 조회수가 매우 낮다라는 거고, 장점은 조회수가 이제 낮지만 전환율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롱테일을 키워드를 의외로 뽑기 어려워요. 근데 요 키워드 리서치는 이 키워드 시터를 이용하면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내가 스탑할 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키워드 이제 구글 에즈도 많이 이제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 그리고 이제 키워드 마법사, 이제 키자드도 있는데,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은 이제 뭐 리얼 키워드나 이게 간단하게 빨리 나오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도구들 있고, 그 다음, 48번. 저품질 블로그 살린 순서 방법.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품질을 살린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서 차라리 새로 키워라, 뭐 이런 거.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최적화를 시켰는데 내가 너무 아까워. 미친 듯이 살리고 싶어. 근데 그거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그 저품질로 이제 죽었던 최적화 블로그가 2년 지나고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네이버의 이 지수나 품질의 기준이 점수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 점수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저품질이 되고 나서, 됐다가, 그게 또 바뀌면서 최적이 되고, 그게 또 적용이 돼서 저품이 되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또 간접적으로 또,
이제, 물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전문가는 아니고 네이버 관계자는 아니지만 2015년 이전에는 저품질을 빠지면 저품질을 빠지게 한 글을 삭제하면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가 된 요소들을 삭제하면은 살아나는 거죠. 저품질의 기준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품질이 빠지게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 이미지, 링크 같은 것들 있죠.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네이버는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어느 순간 저품질이 되었다기보다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저품질이 되는 점수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저는 재작년인가 알았는데, 이 블로그 지수를 판단해주는 사이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포스팅 진단. 그 점수들이 매겨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점수화 되어 있구나.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포스팅을 하는데 이걸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공감이 갔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점수화 시켜서 이제 노출 순위도 매겨야 되고, 품질 지수도 높여야 되고, 점수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품질도 그런 것이 아닌가. 어느 날 훅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이너스가 됐다가 이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 사이트나 이런 진단을 보면 점점 올라가거나 점점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품질도 그냥 어느 날 훅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가 쌓이다가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저품질이 빠지게 되면 그 유해 요소들을 막 빼기 시작하죠. 마이너스가 된 것들을. 근데 잘 안 되죠. 뭐 한번 이렇게 제외되거나 그러면 잘 안 올라가요. 그리고 살리가 되게 힘들어요. 살려본 적은 있는데 진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살리는 시간보다 새로 해서 키우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품질에 일단 빠지게 되면 빠르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이미지 유효성, 글의 유사성, 금치어 금지어 반복되는 링크 같은 것들이죠. 웬만하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24시간 안에 빠른 조처를 취하시는 것이 이제 권해드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한다고 해도 잘 살아나진 않아요. 근데 그때 한 2년 뒤에 다시 최적으로 살아난 거는 굉장히 좀 놀랍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잘 쓰고 있고, 예, 그렇거든요. 자, 만약 제가 저품질 블로그를 살리고자 시작한다면 이미지부터 모두 손댈 것 같습니다. 유효 이미지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선 구분하고 그 다음에 글들을 하나하나 들어가 금치어와 네이버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금지어를 모두 수정할 것 같고 그리고 링크 주소 등도 모두 바꾸고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포스팅 개수가 많을수록 어마어마한 일들이고 대부분 저품질 살리기보다 새로운 것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 못하는 블로그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최적이었다가 저품으로 빠진 경우들입니다. 살리려면 살릴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아는 분이 최적이었다가 저품질로 빠져가지고 그걸 살리는데 1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158번. 이 다음에 61번이지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걸 이렇게 열어둔 것 같아서 예, 할게요. 블로그 카테고리 한 번에 이제 옮기기. 요거는 이제 블로그 이용 도구 이제 편리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옮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글 관리를 열어서 블로그 보면 이렇게 글 관리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글 관리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는 글 전체를 선택해서 이동이 가능해요. 매우 간편해요. 다만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옮기는 것은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5개 이내로 옮기시고 그 다음날 또 5개 이런 식으로 옮겨주세요. 품질에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약간 카더라도 지켜주면 좋겠죠. 그 다음 자, 작업된 포스팅 하나로 MS 워드 문서로 만드는 법. 포스팅한 것은 MS 워드 문서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언제 주로 쓰이냐면은 광고 실행이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내가 한 포스팅을 보고를 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제가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포스팅을 열어보면 이 위에 MS 워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 워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포스팅 그대로 이렇게 문서로 담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내부에 무언가를 보고하거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행을 하다 보면은 그 업체 중에서 그 포스팅 내용을 미리 좀 주세요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포스팅으로 미리 좀 작업을 해서 글 저장을 해놨다가 글 저장을 하고 MS 워드로 받아서 주고 거기서 컨펌 나면 그 저장한 거를 이제 발행을 하면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두 번씩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자,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되게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어떤 궁금증이었냐면 직접 찍은 사진이 좋다고 하잖아요, 품질에. 근데 우리가 맨날 사진 찍으러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만든 이미지를 사진으로 좀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어,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든 이미지를 사진으로 인식하는 방법인데, 이미 만들어진 EXIF 메타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는 많아요. 근데 이미지를 사진으로 인식하게 하는 도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는 많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미지, 뭐 AI로 만든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뭐 캡처해 놓은 거라든가 이거를 사진으로 인식하게 하는 도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찾은 사이트에 사실 얼마나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걸 되게 유용하게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람찼었어요. 이거를 되게 어렵게 찾은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관련 정보가 좀 더 유용하다 판단되시면 이를 통해서 카메라 모델이라든가 렌즈 모델, 촬영 날짜 등을 넣어서 EXIF 메타데이터를 편집해서 내가 만든 이미지를 사진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마스터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방문을 해서 이미지 파일들을 올려요. 그러면 그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거기 편집할 이미지 파일이 업로드가 되죠. 그러면 메타데이터를 편집합니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해서 그 메타데이터에 카메라 모델 그 리스트도 나와 있어요. 렌즈 모델, 촬영 날짜 등을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면 그게 그 이미지에 박혀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나중에 다운받잖아요. 그래서 EXIF 딱 열어보면 그 내가 설정한 게 뭐 촬영 일자부터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신기했어요. 그다음에 음, 비공개 포스팅 발행 시 누락 확률 줄이는 뭐 방법입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경험에서 나왔어요. 어, 이제 공식적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하루에 포스팅을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부분인데 가끔 우리가 비공개 포스팅을 미리 발행해야 될 때가 있죠. 특히 이제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맞추려야 되는데 일정을 못 맞춰. 그러면은 그 업데이트 날짜에 대해서 이게 업데이트 날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미리 발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업데이트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때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글 제목을 미리 정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글 제목을 수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공개 포스팅 발행 시 제목을 수정할 경우 누락이나 미노출이 되는 것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비공개 포스팅을 발행을 하려고 하시면 제목만큼은 좀 신중하게 해서 발행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추후에 그거를 수정해서 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뭐 테스트 뭐 1, 2 이렇게 의미 없는 숫자를 통해서 비공개 발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정식 발행을 위해서는 제목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길 권해드리고 비공개 포스팅을 발행을 하시더라도 제목만큼은 제대로 좀 입력하셔서 수정되지 않게끔 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이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의 품질 저하 뭐 기대만큼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누락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거든요. 이건 경험에서 나온 그런 이제 노하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들이 좀 있지만, 그리고 체류 시간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그 체류 시간은
스마트 블록 노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제로 시간은.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 그 키워드에마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일반적으로 150초에서 180초가 가장 긍정적이었어요.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의 사건, 시간을 할 경우에는 효과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각각 다르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글자 수는 한 1500자 정도 기준입니다. 체류 시간에 대해서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내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서 체류 시간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체류 시간보다 좀 더 부여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이 체류 시간을 어떻게 어뷰징 할 것인가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어뷰징 프로그램 쓰고 있어요. 현재까지 크게 문제 없이 이제 긍정적이어서 잘 쓰고 있는데, 특히 실행사 같은 경우, 이렇게 대행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이것을 체류 시간이 자연스럽게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사람을 쓴다고 해도 계속 그 사람의 그런 이제 뭐 IP라든가 그리고 뭐 루틴이라든가 이제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중복되다 보면은 오히려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또 포스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할 방법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각 카페 같은 데 보면 체류 시간 몇 분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품앗이를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몇 개를 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대량으로 할 경우에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이 어뷰징 프로그램 씁니다. 그리고 또 왜 네이버 같이 N사는 키워드마다 모든 게 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그 키워드들을 각각 검색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다 똑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패턴이 다른데 다 똑같을 수 없죠. 자, 92번. 누락된 이미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노출되었는데 하루 이틀 뒤에 누락되었어요. 이제 파트를 읽어보셨다면 여기 이제 누락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어, 이제 금방 알아차리시리라고 보는데 첫 번째 방법은 블로그 지수 사이트 등에서 무료 이미지로 판명된 이미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료 이미지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락에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누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 방법이는 내 블로그 제목을 검색해서 이미지 영역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체크해서 나타나지 않은 이미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블로그가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은 고명환? 그러니까 보면 이미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미지 영역이 있고,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이제 다 이게 이 블로그에서 출처가 됐죠. 그리고 이 제목을 이 이미지 영역에다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내 블로그 포스팅에 첨부된 이미지가 여기 이미지에 나타나거든요. 그걸 해서 체크에 나타나지 않은 이미지가 누락을 시켰을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블로그 지수 사이트 등에서 무료 이미지로 판명된 이미지 있잖아. 이거는 네이버 글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미지도 있어요. 그것도 무료 이미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제외돼야 돼요. 이거는 누락을 시키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누락의 원인이 되는 이미지가 아니라서 이제 무료 이미지긴 하지만 누락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지 누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미지 누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네 가지가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3번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네요. 자, 무조건 지수 내리게 하는 지읒비읒과 비읒비읒. N사에는 신뢰도 있고 전문적이며 독창적인 글을 원하죠. 그러니까 지읒비읒, 중복, 비읒비읒, 반복. 중복과 반복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이러한 중복과 반복은 저품질의 원인이 되고 이는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 잉크, 어뷰징 등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그 AI 패턴이 자주 걸린다는 것도 패턴의 중복이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키워드, 중복이죠. 반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 반복, 패턴, 유사 등을 피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파트, AI도 모르는 블로그 시크릿 189가지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